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방경보 시스템을 강의할 차유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2학년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1학기 때 저와 소방전기 그리고 소방기계 파트를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가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1학년 때는 유체안전공학을 함께 또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 지난 학기 때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좀 했었는데 이번 학기 때 또 부득불 코로나 사태가 또 다시 이렇게 논점이 되어서 비대면 수업을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약 3주 정도 이렇게 3주차 정도까지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OT 시간이라서 제가 길게 수업은 하지 않고 우리 소방 경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대략적인 얘기와 또 어떻게 이제 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짧게 잠시 OT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과목은 소방 경보 시스템인데 실질적인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는데 그 자격증 취득을 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책만 이렇게 좀 잘 보고 문제만 풀어봐도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렵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격증의 이름은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입니다. 자, 그 소방설비기사의 전기 분야에 필기에도 중요하고 또 실기에도 중요한 과목이 바로 이 소방경보 시스템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를 소개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저를 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에도 유체역학을 했었고 또 2학년 1학기 때에도 또 저하고 소방전기와 기계를 일부는 비대면 했고 또 일부는 또 대면 수업을 좀 했었죠. 우리 대면 수업할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참 어려운 과목, 특히 소방 전기 파트는 좀 어려운 분야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목들을 함께 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제 소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저는 이제 전기를 전공하고 소방을 전공한 그런 교수로서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양질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제 우송정보대학에서 이제 소방을 좀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전권에 있는 한국전기학원에서도 또 전기를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제 대면을 보고선 얼굴을 보고 이제 강의를 이제 물론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책을 읽고 쓰냐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변화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을 할 때 아무 자격증도 하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많이 힘들 것입니다. 정식 직원으로 취업도 잘 하지 못하고 뭐 알바 같은 것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개인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이 자격증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재난소방 건설 안전과는 재난과 소방 그리고 건설 안전이라는 이 네 개의 파트가 묶여져 있는 융합적인 그런 학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과목을 공부하면서 나는 재난이 나한테 맞는다, 나는 소방이 맞는다, 또는 나는 건설 또는 안전이 나에게 맞는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그 과목이 또 적성에 맞는 그런 것이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그쪽 파트를 열심히 좀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고생을 좀 해야 합니다. 제가 뭐 OT를 여러분들 이미 제 과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뭐 OT를 알고 계실 걸로 제가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제 딸이 96년생 딸이 있는데 그 96년생 딸이 이제 대전 보건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식품위생과를 졸업을 해서 여러분의 선배절이니까 여러분의 선배인데 식품위생과를 졸업을 해서 바로 이렇게 정식 직원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롯데리아 배재대학교 앞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몇 년간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지, 물론 이제 롯데리아 알바는 뭐 직장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할 말은 없죠. 왜냐면 이제 롯데리아도 직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식품 영양과를 전공했으니까 전공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부모된 바람이죠. 그래서 참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좀 고민하다가 올해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그 식당에 군내 식당에 영양사로 취업을 이제 정식 직원으로 취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말이죠, 자격증이 없느냐?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어요.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옆에서 지켜볼 때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쓰럽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2학년이니까 1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유를 부릴 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소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또는 뭐 건설 안전 재난 쪽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졸업 후에 일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학기 때까지는 뭐 시간이 있다고 쳐도 2학기라면 이제 올해 열심히 남은 6개월을 열심히 한 학기를 공부해서 3학년 때는 자격증을 취득해야죠. 그래야지만 졸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직장을 잡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인생이 참 행복하지 못합니다. 막 불행하고 막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부모로서 그러한 일은 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이 한반도서관에서 필기를 좀 한 건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책 전체를 중요한 내용들을 서머리하고 메모하는 거, 이 습관을 좀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해서는 사실 머리에 잘 남지는 않습니다. 읽기만 해서는 조금만 시험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러 번 좀 이렇게 읽으면서 쓰면서 이러한 습관들을 여러분들 좀 가지시면은 공부할 때 기억이 오래 가고 또 반복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깊이 뇌리에 이렇게 저장되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쓸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쓴 거 보니까 볼펜을 많이 썼죠. 이거 벌써 2012년 전인가요?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논문만 쓰고 대학원 다니면서 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할 자격증 대부분을 취득했습니다. 저도 그래야 또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여러 개, 한 20몇 개 정도 저도 자격증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관련해서 질문이라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답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우리 보건대에서만 물론 이제 강의를 오래 하긴 했지만 보건대뿐 아니라 우송대에서도 제가 우송정보대에서도 강의를 좀 오래 했고, 또 사설 학원에서도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OT 시간인데 이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고민하고 힘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들만 기준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소방 경보 시스템 과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 소방 대상물의 인명을 신속히 대피시키기 위한 경보 시스템에 대하여 그 기능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제가 이제 교재를 준비를 했는데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스크랩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이제 좀 제가 메인 포인트로 삼으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비롯하여 자동화재 속보 설비, 누정 경보기, 비상 경보 시설, 비상 방송 설비, 가수뉴설 경보기 등에 대한 구조 및 원리, 그리고 법적상, 그다음에 도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강의 목표가 있는데요. 강의 목표는 이 소방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다음은 두 번째로 소방 경보 시스템의 필요성,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필요성과, 마지막으로 소방 경보 시스템의 안전 활동 점검하고 그런 내용들, 평상시에 점검해야 될 내용들, 그런 안전 활동을 이해한다입니다. 수업 운영 방식은 잠시 후에 이제 교재를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교재를 뭐 그대로 펼쳐놓고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교재를 우리 15주차 강의를 하는데 15주차 강의를 할 때 8주차하고 그 다음에 15주차는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잖아요. 그러면 15주차에서 두 개를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강의하는 것은 13주차예요. 그래서 13주차 동안에 교재를 다 강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13주차 동안에 모든 내용을 다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재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PPT를 통한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자료는 다 업로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교재를 기본으로 사서 다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 평가 방법인데요. 평가 항목으로는 중간고사와 종합평가는 기말고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석과 과제입니다. 반영률을 보게 된다면 중간고사는 30%, 종합평가는 30%입니다. 그리고 출석과 과제는 각 20%, 다 합쳐서 100%가 됩니다. 자, 중간고사 30%는요 수업 시간에 강의한 내용들을 중심해서
제가 이렇게 평가할 예정이고요. 종합평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우리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출석은 20%인데요. 출석은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결석을 한다거나 또는 뭐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제 개인 뭐 문자를 하지 마시고요. 문자는 제가 잘 안 보여서 카카오톡을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 큰 화면에 이게 글씨가 잘 크게 보이니까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득불 결석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면 그 사유와 증빙 서류 등등을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최대한 편리를 좀 봐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이 막 학교 수업하는데 막 그런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높은 점수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출석을 도무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와서 그때 그랬다고 말을 하게 되면 그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석을 다 이미 벌써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수업 전에 결석이나 지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제가 있는데요. 과제는 20%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과제는 제가 약간 주관적으로 점수를 채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한 걸 다 읽어볼 텐데 학생이 평상시에 수업 태도가 어땠는가, 예를 들어서 공부는 좀 다소 못하더라도 인사성이 밝은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있는 학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다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로 막 수업할 때 막 시끄럽게 수업을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고, 또는 담당 교수를 봤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의 예의를 잘 지키고, 또한 담당 교수와 최소한 인사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과제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읽어볼 텐데 소방 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레포터를 하나 써야 됩니다. 내용은 겉표지 한 장, 그다음에 끝나는 마무리 표지 한 장,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 총 3장으로 하시면 되는데, 겉에 표지는 형식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학과라든지 본인의 이름, 학번, 그다음에 담당 교수의 이름 등등을 좀 정확하게 형식에 갖춰서 잘 썼는지를 제가 좀 판단해 볼 예정이고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라든지 제가 또 PPT에 올려놓은 그런 업로드한 거 있으니까 그걸 보고 스크랩하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이 13주차까지 제 이메일 써 있죠?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점수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3주차가 지났는데 막 14, 15주차에 막 이렇게 하신다면 성적이 모든 게 끝났는데 그때 와서 뭐 그렇게 늦게 제출하고 그러면 올바른 점수를 저희가 채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13주차까지. 하지만 또 역시 뭐 질병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다 한다면 또 역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13주가 지나더라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13주차에 오게 된다면 그 점수를 제가 어떻게 채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약속이니까 될 수 있으면 13주차까지 레포트를 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 학기 초에 미리 보내는 학생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인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평가 항목은요, 추후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30, 30, 20, 20 해서 총 100%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평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동아기술이라는 출판사에서 백창선님이 지으신 소방경보 시스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메인 교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교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부교재는 이제 제가 만든 PPT 자료입니다. 그래서 소방경보 시스템을 15주차 강의에 맞춰서, 실질적으로는 13주차죠. 그래서 이 15주차 강의에 맞춰서 주교재의 핵심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PDF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PPT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요. 소방 경보 시스템이라는 네이버 밴드가 있고,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는 부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URL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휴대폰에 보면 제가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HIT 톡이 있어요. 여기에 HIT 톡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하고의 대화인 소방 경보 시스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 네이버 밴드의 URL을 입력을 좀 해놨습니다. 8월 24일 수요일 날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이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에 여러 가지 수업 교환 같은 거 다 들어있고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잘 응시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일단 뭐 수업 시간에는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되겠지만 시험 보기 전에는 그래도 며칠 전에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다 업로드 되어 있고, 그 업로드된 문제 안에서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가 채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엉뚱한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뭐 빵점 맞죠. 참 어려운 얘기죠. 자, 우리 강의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소방 경보 설비에서는 비상 경보 설비와 비상 방송 설비, 그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누전 차단기, 가스 누설 경보기, 피난기구, 그다음에 유도등 및 유도 표지, 그리고 비상 조명 등,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그다음에 비상 전원 수전 설비, 이렇게 총 12개의 파트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그 파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전체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응시하려는 그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출제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문제를 내겠다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제 강의는 이 소방 경보 시스템을 포함한 개념인데, 이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메인 제목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다룰 때 소방 전기 시설하고 화재 안전 기준을 모티브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비상 경보 설비하고 그 다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진 자료를 좀 많이 넣었고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서 강의를 들으면 아마 금방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또 이제 풀어는 드려요. 제가 중간고사에 볼 문제를 풀어드리고 또 기말고사에 나올 문제들을 미리 다 풀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에 빠지지 않고 또 밴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여러분이 보신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패할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된다면 비상 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서는 설치 대상과 기준, 종류, 특징, 그리고 동작 원리, 배선, 그리고 제가 좀 소중하게 여기는 자동화재 화재 안전 기준 등에 관련된 사항을 좀 보도록 이렇게
자, 비상 방송 설비를 이제 볼 텐데요. 역시 비상 방송 설비에서도 설치 대상과 기준, 구성, 기능, 동작 원리, 배선,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나름대로 좀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주 편리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챕터 3인데요. 제가 아주 강조할 내용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 제가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세세하게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공부에 이것이 메인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를 좀 볼 거예요. 여기서는 설치 대상, 경계 구역, 비화재보, 원인과 대책, 화재 안전 기준, 그리고 각 구성 기기의 종류 및 특징, 그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 4는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입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설치 대상과 기준, 구성과 종류,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 등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정 경보기인데요. 이 누정 경보기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설치 대상과 기준, 종류, 구성, 특징, 동작 원리, 변류기라는 게 나와요. 사실 우리 근데 소방 전기 1학기 때 우리 이거 배웠어요.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지만, 자, 변류기는 이제 CT라고 하는데 개규형 변류기로서 전류의 크기를 이렇게 좀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류기의 설치와 결성이 아니라 결선이에요. 그리고 자동화재 화재 안전 기준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인데요. 자, 이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학교 강의실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보통 문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또 영화관 같은 데 가게 되면 또 영화관 문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도등 및 유도 표지에서는 설치 대상과 기준, 구성, 기능, 동작 원리, 그다음에 전원, 배선 시험, 그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 등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째는 비상 조명등입니다. 비상 조명등에서도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관들이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데 깜깜하니까 구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비상 조명등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설치 대상과 기준, 그리고 구성, 전원, 배선, 시험, 그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 등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상 콘센트가 있어요. 비상 콘센트 설비인데 역시 또 화재가 발생되면 깜깜하잖아요. 그럴 때는 콘센트에다가 딱 코드를 꽂아서 각종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화 활동라든지 인명 구조기구 등의 전기가 필요할 때는 비상 콘센트에 이렇게 코드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자, 설치 대상과 기준, 구조, 기능,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및 보호함, 역시 그림을 좀 많이 넣었고요. 배선, 그리고 화재 안전 등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인데 사실은 요즘에는 휴대폰이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다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소방 설비에 인명 구조라든지 소화 활동 등등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는 설치 대상과 기준, 구조, 기능, 사용 방법, 그다음에 누설 동축 케이블, 화재 안전 기준 등에 대해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기타 소방 전기 시설인데 여러분들 전기 설비 중에서 전원이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쓰죠. 어떻게 보면은
상용 전원, 비상 전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아웃라인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똑같이 하지는 않고 실제 강의를 하면서 지나간 시간과 남아있는 시간 등을 적절하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좀 완급 있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은 좀 빨리 하고 일정 시간은 좀 늦게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천천히 오랫동안 빠른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주차에 맞게 병합 또는 분리해서 2회 위주의 순서로 강의를 재배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수업은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비대면 수업인데 아마 비대면 수업 할 때에는 제가 25분 수업을 하고 과제를 여러분에게 좀 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25분 수업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문제를 좀 풀어보는 방식. 근데 문제를 풀어주는데 문제를 풀어서 줄 거예요. 재밌죠? 문제를 다 풀어서 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푼 것을 보면서 내 거를 만드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이제 하게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4주차 정도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50분 수업, 10분 휴식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확 늘어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50분 수업, 10분 수업 하면은 뭐 저는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강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막 온몸을 이렇게 막 힘들어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업할 때는 다시 우리가 4주차에 만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면 좋을까? 뭐 예를 들어서 50분 수업, 10분 수업, 50분 수업, 10분 휴식, 10분 수업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50분 휴식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휴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4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을 할 것인가 또는 약간 이렇게 좀 타이트하지 않게 35분에서 40분 정도 수업을 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할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좀 대면 수업할 때 상의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제 수업의 특성상 지난 학기 때 1학기 때 우리는 그렇게 했죠. 40분 수업하고 10분 수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50분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OT를 정리할 건데요. 자, OT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방 계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소방 안전관리자로 취업을 좀 하시거나 또 하나는 소방을 점검하는 점검 기술자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소방 점검하실 때는 이제 소방 설비 기사만 있으면 되니까 뭐 특별히 추천해줄 건 없어요. 그런데 소방 안전 계통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특급이라고 써 있으니까 좀 위대해 보이긴 하죠. 소방 안전 관리자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가장 위에 특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 그래서 자격증인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 같은 데를 좀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자격증,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자격증은 남녀노소 나이 제한 없는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를 좀 추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뒤지면 금방 나와요. 검색하게 되면 금방 나오죠. 한국 소방 안전원을 보시면 되는데 응시 자격이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강습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것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습 교육을 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강습 교육을 받으면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학력도 경력도 성별 나이 같은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거. 특별히
여러분들은 나이가 아직 사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경력 같은 것을 막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여러분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 자격증의 매력이죠. 또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공부하는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의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는 밴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소통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많이 신경 쓰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뭐 강의를 제가 하고 있고 보건대에서는 제가 1학기 때 2과목, 2학기 때 2과목 또 다른 학교에서도 또 강의를 하고 학원도 강의하고 제가 강의하는 것은 한 10과목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준비하고 그러다 이게 밴드를 이렇게 관리할 시간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에도 최대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에서 별도의 밴드 있고 또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개인톡으로 혹시 물어보시면 제가 교재를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프린트하기에는 너무 두꺼울 것 같아요. 프린트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아직은 눈이 좋잖아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휴대폰으로 다운 받아서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면 휴대폰으로 다운 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에 있는 대부분의 그 시험 보는 그런 과목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거 그것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부는 어렵지요. 저도 늦은 나이에 이렇게 공부를 좀 시작한 사람으로서 공부가 참 어렵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OT를 끝내려고 해요.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잠깐 봤더니 너무 어려워. 그래서 포기하면 영원히 그것을 이룰 수는 없죠. 한 번 봤더니 어려워. 자꾸 보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반복을 하면 기적을 만들고 결국은 그 어려웠던 내용들이 머리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남한테 말로 할 수 있고 또는 손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반복의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겠고 특별히 1만 시간 어떤 한 분야를 우리가 1만 시간을 추려서 공부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2학기 때 저하고는 소방 경보 시스템 즉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공부하고 하게 되는데 사실 어렵지는 않은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 때 1학년은 유치 안전공학을 해요. 여러분들 공부했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미치도록 어렵죠. 그거에 비하면 쉽잖아요.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는 유체역학보다는 쉽잖아요. 그래서 2학기 동안 재밌게 결석하지 않고 강의를 들으면서 또 서로 예의를 좀 다하면서 또 부득불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개인톡으로 좀 보내주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면 최대한 제가 이해하고 참조하는 방향으로.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뭐 늦잠 잤어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부득불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저는 될 수 있으면 F를 안 주려고 많은 노력을 좀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빠지고 그다음에 뭐 시험도 다 찍고 사실 시험 문제 뭐 나올 건지도 다 가르쳐주고 저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무시하고 막 찍어버리고 시험도 안 보고 이래버리면은 제가 여러분들 점수를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점수는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졸업증서를 떼와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졸업증서를 떼어가야 되는데 점수가 막 너무 형편없는 낮은 점수로 가게 되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학생 시절에는 점수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아 이게 중요했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주도록 노력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셔서 함께 좋은
2학기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 40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요. OT를 했는데 여러분들 마치려고 해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개인 투어든지 또는 HIT 톡 또는 조교님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주차 때 비대면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OT 참여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